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자기의 변론을 하는 모습을 많이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탄핵 심판장의 법정에 현직 대통령이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예요. 그렇습니다. 요새 헌정사상 최초가 참 많습니다, 정말. 예. 너무너무 이제 헌정사상 최초라는 것들이 뭐 최초 기록을 계속 써가고 있는데 헌정사상 최초라는 표현이 이제 상투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딱 따져 보니까 예.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0일. 딱 50일 딱 됐어요. 50일이 됐고요. 계산하기에 따라서 49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당일을 포함하면 50일이 되고 예. 1월 15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그 관저에 집거하면서 예. 바깥으로 사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로는 예. 딱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습이 비상계엄 때 예. 오다고 똑같았어요. 그 아. 부분을 이렇게 주목한 보도들이 많던데 예. 어제 1시 58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다. 예.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차림. 흰 머리가 다소 늘었지만 예. 머리 매무새는 평소와 비슷했다. 예. 재판관에 입정하기 전 2분간 허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폈다. 예. 재판관들이 들어설 때 윤 대통령도 일어섰다.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비장한 모습과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파로 예. 헌법재판소 예. 대심판정에 들어섰고 이렇게 이 헌법재판관들이 위에 있고 그렇죠. 그 단상 아래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에겐 저 자리가 정말 오랜만이고 매우 생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현직 검사 시절에는 저 자리에 물론 저 자리는 아니고 반대편 쪽 자리에 주로 그렇죠. 검사석. 예. 검사석에 서 있었고 높은 법대 위에 판사를 바라보며 있던 시절이 꽤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높은 자리가 되고 네.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 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설 일이 없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서열상으로 누구보다도 뒤질 수 없는 서열 1위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저렇게 일종의 피고인석 같은 물론 피청구인석입니다.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석이지만 우리 흔히 생각하는 피고인석과 같은 저 자리에 그 높은 법대의 헌법재판관을 놓고 저렇게 설 거라고는 대통령 본인도 그리고 대통령 제외한 모든 국민도 아마 그 전에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쨌든 예.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전국이 흘러가고 있지만 예. 그렇지만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앞에 그러니까 법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대심판정 법대 아래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대통령도 결국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존재라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새삼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새삼 확인하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헌법에 대한 나는 헌법에 규정된 존재고 헌법에 의해서 나를 판단을 해달라. 예. 이렇게 보였습니다. 참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한참 동안은 대통령이 왜 저 계엄을 무리하게 선포했을까에 대한 참 원망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잡술 텐데 찍을 때도 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재명 피고인의 여러 위중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 이런 여러 죄목과 관련된 그걸 판결문과 공소장 이런 걸 다 읽으면서 자, 이 재판은 다 앞으로 준비해야지.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건 아주 사적인 거지만 대한민국의 그냥 정통으로 돌아가던 시계를 조금 엇바뀌게 만든 대통령이 원망스러웠으나 어제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좀 짠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우선 저희 준비한 영상들 좀 보실까요? 모두 발언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그 말씀 먼저 보시고 또 들어가시죠. 예.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쟁점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쟁점들이 예. 한 4가지였는데요. 예. 그 총 4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된 헌재 심리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총 4번 마이크를 잡았고 예. 문영배 그 재판관의 질문에 예. 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재판소장 직무대행이죠. 재판소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예. 문영배 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질문에 4가지 답변을 했는데 예. 첫 번째는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이 받았던 당시는 기재부 장관이었죠. 예. 기재부 장관으로서 받았던 그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라는 것이 있느냐. 예. 그리고 또 비상계엄 당일날 뭐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느냐. 했느냐. 예. 예. 그리고 또 군 CCTV 영상을 보면서 그거는 이제 아마 청구인 척에서 예. 보여준 거에 대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포고령 1호 그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 얘기인데 그것도 일단 먼저 영상들 보고 그러시죠. 가볼까요? 예.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그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저런 식으로 앞에 지금 뒷부분에 보신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헌재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이 묻고 그렇죠. 답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잠깐 나왔던 거는 이제 이른바 야당에서 그 부정선거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음모론이 아니다. 내가 어떤 비상계엄 선포할 때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다. 예. 그런 것들도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습니다. 저는 어제 저거 보면서 대통령이 직접 특히 저 그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내가 음모론 전체가 다 부정이라는 선거라는 음모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한 거다는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이 법정과 재판과 헌법재판과 앞으로의 형사소송법상 이 또 법원에서의 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양쪽을 다 대비하는 매우 좀 법률적으로 전략적인 그 굉장히 고려가 가미된 그런 대응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일단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저런 전략으로 이제 앞으로 이 소위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라는 것에 관련된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보면서 예. 지금 이제 쟁점으로 나왔던 것들이 보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비상입법기구 같은 거 만들려고 했느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다. 그리고 이거는 구속영장 그 청구돼서 영장 발부하기 전에 그 차은경 부장판사도 딱 하나 물어본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어제 그리고 저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도 이걸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내란이냐 아니냐. 예. 뭐 그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잘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앞에 거 보여주십시오. 1번. 예. 결국 물어보면 쟁점 자체가 예. 국회를 대체하려고 했느냐.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내란적인 거냐, 의도가 국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저기 지금 1번 포인트죠. 저기 그렇죠. 이제 저 얘기가 최상목 당시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았다고는 쪽지, 네. 비상입법기구 쪽지. 저게 이제 탄핵하는 쪽에서는 정말 국회 해산하고 국회 대체할 기구 만들려고 한 거라는 딱 떨어지는 정황 아니냐는 거고 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일단 그 당시 최상목 네. 부총리한테 직접 준 적 없고 내용도 모순이다 이런 취지로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해서 저건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상한 게 지금 그러니까 국회 청구인 측 예. 민주당 쪽이 야당 중심 국회 청구인 쪽에서는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판단에서 내란은 빼겠다고 했잖아요. 예. 본인들은 예. 본인들은 빼겠다고 했는데 묻고 있는 것들이나 쟁점들은 결국 내란이 아니냐 이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내란 형사법상 내란 부분을 탄핵 소추에서 뺀다 그랬다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이거를 저렇게 빼는지 안 빼는지를 어정쩡하게 놔두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게 내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네.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안 하더라도 형사법상 그 내란죄에 해당했는지를 완전히 그냥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 것들도 그렇습니다. 군 CCTV 군인들이 국회에 예. 들어가는 장면들 보여주면서 예. 저거 봐라. 예? 저게 이제 뭐 국헌문란 행위가 아니냐. 예. 그 야당의 워딩이 그렇습니다. CCTV 영상 보여 3번인데 3번 국회와 선관위의 군경을 투입해서 장악하려고 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다. 왜냐하면 저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은 내란죄의 목적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 CCTV 영상 봐. 저 보세요. 저희 진입한 영상일 수도 있지만 그 군인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스스로 예.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무슨 국회 활동 방해했느냐. 그 계엄 해제 의결도 다 했지 않느냐.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재에서 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틀었다고 하는 16개의 CCTV 영상 관련된 지금 네. 서로의 논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탄핵하겠다는 측은 국헌문란행위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뭐 거기에 보면 뭐 헬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장면, 유리창 깨는 장면, 서버 촬영하는 장면 등을 보여줬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론은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했지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 사실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었고 특히 선관위 가서는 전산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아서 스크린하려는 거였다. 맞습니다. 그런 요지로 지금 반론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포고령이 1호가 발효가 됐었죠. 그때 박안수 계엄 사령관 명의로 예. 비상계엄 직후에 포고가 됐었고 그 포고령 1호에서 예. 첫 번째는 뭐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이죠. 1호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의사들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뭐 예. 그 처단한다. 전공의들은 뭐 예. 48시간에 복귀한다. 아니면 처단한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예. 누가 만들었냐는데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긴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김 전 장관은 아니다. 뭐 윤 대통령도 직접 봤던 거다라고 해서 약간 좀 말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 또 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또 열리는데 내일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당시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김용현 전 당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저 이슈를 놓고 뭐 아주 논쟁까지나 서로 뭐 이렇게 막 떠넘기긴 네. 하지 않겠지만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 사실관계 다른 주장들이 내일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도 중요한 이번 헌재 탄핵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을 예. 보면서 만약에 이게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왔지 않습니까? 예. 참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경우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 사실은 국민적 관심이 예.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리고 헌재는 재판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앞으로 또 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렇죠. 승부수를 예. 띄운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설명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쭉 이 발언했던 장면들 생각해 보면 네. 어떨 땐 대통령이 진심이 담겨서 올 때도 있지만 조금 거칠어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었고 네. 그다음 둘째 대통령이 저 자리에 안 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궁금하게 해서 물어봐요. 그럼 변호인이 그거는 제가
이 피청구인한테 물어보고 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사실은 한번 스크린을 거쳐서 변호사하고 변호인과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듬으시죠라고 한 다음에 걸러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으면 피청구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필터링 없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게 전달력은 강하지만 이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꼬투리가 잡히는 리스크.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예. 종합해서 지금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근데 누구보다도 저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또 평생 뭐 검사로 살아왔고 그렇죠. 하니까 전문가일 것 같은데 어제 실제로 뭐 그런 장면들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변호인이 예. 그 지난번 뭐 그 계엄령 맞아요. 예. 뭐 말을 틀리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툭툭 치면서 바로 잡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2020 아마 그 도 변호사였을 거예요. 도변호사죠. 예. 그러니까 2024년이라고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하니까 툭툭툭 치면서 그렇습니다. 2023년이다. 2023년이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도 가장 잘 돼 있고 예. 그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직접 얘기하겠다. 그런 또 바꿔 말하면 네. 지금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 특히 탄핵 재판의 변호인단을 두고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이분들이 왜요? 굉장히 그 명성과 이런 그 또 그동안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받쳐줄 만한 그런 연령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고명하고 아주 그쪽 그동안에 이 경력이 쌓은 베테랑 법조인은 많지만 사실은 그게 또 젊은 변호인단하고 합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밑둥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실제로 네. 그런 모습이 보인다. 조금 노쇠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걱정을 아마 대통령은 느꼈을 것 같고 젊은 변호인보다 내가 이 사실을 제일 잘 제일 알까. 잘 아니까. 그래, 내가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하기 전에 검찰총장 했던 법조인이고 그래 내가 사실관계를 더 강하게 다퉈주마라고 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민들하고 예. 일종의 스킨십 한다는 느낌도 들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재판관들한테 어떤 대통령의 진정성, 재판도 결국 차가운 법만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판관들도 판사들도 직접 그 청구인들 아니면 피고인들 모습을 보면서 법리와 이성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정서적 전달을 위해서도 저 자리에 직접 계속 나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어저께 많은 언론들에서 많이 안 다뤄졌는데 예.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예. 발언을 할 때 저 예.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저 영상도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이 일어서서 얘기할까요? 그 문영배 소장 처음 발언할 때 제가 있었죠. 일어서서 얘기를 할까요?라고 하면서 일어서요. 예. 그래도 이제 문영배 소장이 뭐 알아서 좋을 하세요. 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예.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편할 대로 하십시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예, 예, 예. 예.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예,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원래 아까도 말씀드린 검찰로서 법정에서 네. 판사 늘 대한 태도를 알죠. 그렇죠. 알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하는 아주 겸양 내지는 판사들은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죠.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서려고 하다가 그럼 마이크가 좀 높이가 앉은 데 맞춰져 있으니까 앉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해서 저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하여튼 저까지 이렇게 헌법 재판이 그렇죠. 많은데 예. 많은데 그래서 예. 상당히 저까지 예. 좀 뭐 송구하다 뭐 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일단 재판관들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예의는 최대한 지키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제대로 이 재판을 한번 다퉈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전 선언 같은 그런 개전 선언이다. 예, 그런 그 배려와 그러네요. 예의 갖춤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 따지고 보면 지금 비상계엄 50일 만에 예. 사실 공수처에 지금 지난주에 1월 10일 영장 집행이 됐지만 예. 공수처 수사에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난리가 아무도 났어요. 못하니까. 예, 예. 그렇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비상계엄 해제되고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된 다음에 예. 일관된 태도가 뭐냐면은 일단 나는 헌법재판소 가서 먼저 얘기하겠다. 그렇죠. 수사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하지 말고 그렇죠. 제대로 권한이 있는 경찰이 하고 제대로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받아와라. 네. 그럼 내가 구속이 되든 수사를 받든 하겠다. 이거 안 그렇죠. 지켰잖아요. 대통령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그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러나 헌재에는 내가 응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제 구속까지 된 상황이니까 일관되게 가고 예. 있습니다. 예. 네.